다음 의사일정 제6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예, 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AI 시대 전력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실어나를 송배정망이 있어야 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 산업이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방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법 제1조 목적 조항을 보면 이 법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력망 확충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 하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지방에 계속 짓는다면 서울로 가는 송전망도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이런 노력이나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현행 전력망법은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주민 두 분이 분신과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전탑은 건설되었지만 주민 간의 갈등과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며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원도 행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전북 완주 등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초고압 송전 선로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민 참여를 기존 법 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14조에서는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생략과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행은 더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되어야 합니까?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개통, 우선 접속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을 지향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가면서 지방의 국민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입지 제한 조치, 전기요금 차등제 실시 등으로 재생에너지 자립을 전제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소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첨단 산업의 지역 유치와 지역 활성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법이야말로 지역 내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큰 근심인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원 여러분. 전력망법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더라도 지방 소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까지 가깝게는 약 7km 거리에 있으며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반경 20km 안에는 경주 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 약 30만여 명이, 반경 30km 안에는 울산 시민과 경주 시민 약 1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을 가야 했으며 3, 40km 끈역의 주민들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지난 2019년 울산 북구에서는 지역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인 맥스터 건설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 유권자의 28.8%인 약 5만여 명이 투표를 하였고 94.8%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주민들이 핵 폐기장 건설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진도 5.0의 큰 지진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느끼는 핵발전소와 핵 폐기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7k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식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7km밖에 안 되는데 방사능이 눈이 있어서 행정구역 따라서 피해 다닙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방패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은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에는 매년 750톤 정도의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누정량은 2023년 말 기준 1만 9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준위 특별법은 36조에 원자력 발전소 부진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모든 원전 지역을 핵 폐기장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은 정부가 추진한 단청조사 결과 활성단청이 발견된 곳입니다.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인 지역임에도 부진의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준위 특별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핵 폐기물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악법입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핵 폐기물을 더 오랫동안 핵발전소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악법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핵 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될 그런 의제입니다. 원전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갈등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 지원 등과 같은 달콤한 유인책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분란을 조장하거나 특별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장을 강요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특히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사회의 검토와 동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오시지 않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는 기후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기후재앙 마지노선이라 하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해외 자본과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공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이 중심에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 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이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입니다. 법의 목적에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해상풍력 사업자의 입찰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풍력 자원을 조사하고 입지 선정까지 한다고 하지만 공공성은 계획 입지에 멈춰설 뿐이며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 우회 민영화의 다름 아닙니다. 둘째,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법입니다. 재정 지원, 규제 절차 생략 등 기존 사업자 특혜 조치는 30여 개의 인허가 간소화로 나타납니다. 환경 영향평가, 해역 이용 영향평가, 안전평가, 문화재 보존 등 결코 간소화로 여길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간소화 단축 때는 8개월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민 의견 수렴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유화하겠다는 법입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해외 자본에 넘기는 법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개로 30.69기가와트 발전 용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8개를 해외 자본이 가지고 있고 전체 용량의 63%나 됩니다. 발전 용량 비중도 93%를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 등 공공은 6.4%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요동쳤고 그만큼 민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 같은 해외 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기요금 폭등 등 해외 자본 통제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해상풍력 재생에너지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특별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해상풍력특별법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